우리 리뷰 테스트 5회차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A하고 B가 약간 비스듬히 충돌을 했나봐요. 그래서 각각 충돌 후에 운동량이 각도가 생겨버린 2차원 충돌에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이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운동량을 요 화살표를 이용해서 벡터 표시를 좀 해놨고요. 자, A가 받은 충격량이 어떻게 되냐. 뭐 구체적인 설명은 더 없지만 요게 알짜임에 의한 충격량이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외부적인 힘이나 뭐 이런 뭐 저항 이런 건 묘사는 없지만 요거는 이제 운동량 변화량에 해당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쓸 거냐면 충돌 과정에서 운동량은 보존이 될 겁니다. 추가적인 외부 힘은 없었다라고 간주를 하게 되면, 그럼 벡터로 표현을 하자면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은 같아요. 근데 나는 A의 운동량 변화량을 물어봤거든요. 그럼 이건 A의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이 되겠죠. 그러면 요게 A의 나중 운동량, P가 A의 처음 운동량이니까 따라서 PA 마이너스 P 요게 뭐다? 마이너스 B의 운동량이 되죠. 그쵸? 자, 따라서 마이너스 B에 해당하는 거를 찾아라 라는 일종의 이제 뭐를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냐면, 운동량 보존 쓸 때 일단은 벡터를 분해하려는 습성보다는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우선이다를 먼저 보고자 해서 이 문제를 출제를 해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같은 경우에 해설이 다소 많이 짧은데, 자, 대포가 45도의 각으로 물체를 속력 V로, 뭐 아마 대포니까 포탄 뭐 이런 거겠죠. 요거를 쐈다. 자, 대포의 요거는 수정을 할게요. 질량은 이제 물체 질량의 50배다. 물체 질량을 M이라고 두면 대포 질량은 50배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물체가 발사된 후 대포가 지면을 따라서 운동을 할 거다. 그러니까 대포가 충돌한 다음이니까 이렇게 다른 색깔로 하자면 당연히 이제 왼쪽으로 운동을 할 거예요. 그쵸? 자, 그때 대포의 속력은 어떻게 되는가? 그걸 V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해 주십시오. 라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 아마 직관적으로 뭔가 이렇게 폭발해서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운동량 보존이 떠오를 거예요. 운동량 보존인데 요거 케이스에 따라서 쓸 수 없을 때도 있었죠. 그쵸? 언제 못 쓰냐면은 고정된 면과의 충돌에서는 운동량 보존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면이 사실상 지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라는 설명을 드렸죠. 즉 이게 얘가 물체가 X방향의 운동량과 Y방향의 운동량을 갖게 되는데, 이 Y방향 쪽에 대한 거는 운동량 보존을 쓰면은 안 돼요. 왜냐면 대포가 지면이 없었으면은 뭐 여기 무중력 상태 뭐 이런 거라고 치면 분명히 이 방향으로 나갔을 겁니다. 즉 아랫방향으로 가려는 게 있는데, 마이너스 Y방향으로 가려는 게 있는데 땅이 막고 있어요. 그럼 지구 포함해서 Y방향 운동량 보존은 되지만 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Y방향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을 거다가 요 핵심 컨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난 X방향에 대해서만 쓸 거다. 자, 그러면 원래는 0이었으니까 물체가 X방향 운동량을 갖게 되죠. 그러면 대포도 X방향 운동량을 갖게 될 거고, 요게 합이 0이 돼야 되니까 크기가 똑같다라고 구성을 해버리면 돼요. 최초에 정지하고 있었을 거니까. 자, 그러면 물체가, 자, MV가 운동량 전부 다 안 되나 X방향만 신경 쓸 거야. 코사인 45도. 세타 쪽으로 분해했으니까. 자, 그러면 대포는 50m 곱하기 내가 구하고 싶은 대포의 속도, 지면을 따라 운동을 할 거니까 그냥 X라고 두지요. 그러면 요거 2분의 루트 2 내지는 루트 2분의 1이니까 따라서 50 루트 2분의 V. 그래서 1번 깔끔하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번 문제. 자, 동시에 출발을 시키고요. 요건 조건이 좀 있으니까 잘 살펴봐야 돼요. 각각 속력 VA, 속력 VB로 던질 거다. 자, 근데 하필이면 A의 최고점에서 두 물체가 충돌을 해요. 충돌을 해서 그 다음에 완전 비탄성인가 봐요.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연직 아래로 떨어질 거다. 자, 하지만 여기에 꼭 우리 기본 강의에서 다뤘던 것처럼 자유낙하한다라는 건 없습니다. 그쵸? 연직 아래로 운동을 했다라고만 되어져 있죠. 따라서 충돌 직후의 Y방향 속도를 연직 아랫방향으로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쵸? 그리고 그거에 대한 거 살짝 문제에서 질문도 했는데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충돌하는 순간 A는 최고점이기 때문에 X방향 속도밖에 없어요. 근데 B는 수평으로 던졌기 때문에 충돌하는 순간에 약간 아랫방향의 속도도 가지게 돼요. 그쵸? 그러면 X방향 운동량뿐 아니라 Y방향 운동량도 충돌 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충돌 전에 Y방향 운동량이 B만 있거든요. 아랫방향으로. 그러면 충돌한 다음에 한 덩어리가 됐기 때문에 무조건 운동량 보존돼야 되니까 아랫방향의 운동량을 가져야 됩니다. A하고 B가. 얼만큼? B의 운동량만큼 가져야 되겠죠. 계산도 뭐 이렇게 시킬 수 있었는데 거기까지 하지는 않았고요. 자, 그러면 기억번 A하고 B가 카톡이 울리고 난리죠. 죄송합니다. 집중 모드를 안 켰네. 자, A하고 B가 질량이 같을까? 기억번. 그러면 이제 이 충돌에 대한 거를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이게 바로 나오는데, 자, 문제 조건에 이런 게 있었어요. 지문에도 있는데 그림에도 있으니까 수평 방향으로는 각각 둘이 D만큼 동시에 출발해서 부딪혔기 때문에 동일한 시간 동안에 D만큼을 수평 방향으로는 움직였다. 그쵸? 그러면 뭐냐? 직관적으로. 즉, 중력장 운동에서 X방향은 등속도고 Y방향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니까 직관적으로 X방향 A의 속력과 B의 X방향 속력, 사실 VB인데 그거는 같아야죠. 그래야 같은 시간 동안에 똑같은 거리를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X방향 등속도 운동. 그쵸? 따라서
기억번은 사실 중력장 운동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충돌한 다음에 X방향 운동량은 없거든요. 운동량 보존으로부터 충돌 전후에 X방향 운동량 합은 0이 돼야 돼요. 근데 A는 분명히 이제 오른쪽이고 B는 왼쪽이기 때문에 X방향 운동량이 크기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X방향은 문제 조건으로부터 동일한 속도를 가지게 되고요. 자, 그리고 X방향 운동량이 크기가 같아야 된다. 그러면 A의 운동량 하고 B의 운동량 하고 크기가 X방향은 같아야 된다. X방향 속도의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질량은 같은 값이 되겠죠. 조금 추론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 충돌하는 순간 B의 운동량은 A의 운동량보다 크다. 자, 그러면 그냥 대놓고 운동량에 대한 뜻을 질문을 한 거거든요.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입니다. 자, 그럼 충돌하는 그 순간을 보면 질량이 이제 같으니까 A는 X방향 속도만 가지고 있고요. B 같은 경우에는 Y방향 속도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X방향은 속도가 똑같아요. 그쵸? 그러면 뭐 계산식 그런 거 없이 이 B의 속도 자체가 A의 속도 자체보다 크잖아요, 이게. 그죠? VX에다가 뭔가를 보태버린 거니까. 그쵸? 그쵸? 그러면 A의 운동량보다 B의 운동량이 더 크죠? Y방향 운동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충돌하는 순간 B의 운동량은 A의 운동량보다 크죠. 자, 그 다음에 D급번. P의 높이는 2분의 H일까? 라는 거를 표현을 했는데 하필 A는 딱 최고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B도 Y에 대해선 최고점에서 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 A에 올라간 높이와 B에 내려간 높이는 같지요. 근데 이 두 개의 합이 H지요. 그러니까 각각 2분의 H가 돼야죠. 이것도 약간의 추론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기억, 니은, 티귿 골라줘야 되겠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V의 속력으로 이제 분명히 여기 수평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수평면을 연직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V로 운동을 하다가 벽면하고 이제 충돌을 해버렸죠. 근데 다시 V로 튀어나갔습니다. 즉 탄성 충돌입니다. 자, 운동 방향이 벽과 이루는 각은 충돌 전후 30도로 같다. 기억번. 물체의 운동량은 보존이 되나? 자, 일단은 운동량 보존은 추가적인 외부인만 없으면 무조건 보존이 됩니다. 설령 벽과 충돌을 해도 지구 포함해서 운동량은 보존이 돼요. 그래서 기억을 약간 바꿔가지고 벽면을 포함한 이 시스템 개의 토탈 운동량은 보존이 되는가? 그러니까 물체와 벽면 자체, 벽면 사실 지구일 거고 물체와 지구 두 아이의 운동량의 합은 일정했는가, 보존됐는가? 라고 하면 보존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독해를 잘해야죠. 물체 운동량이 보존이 됐냐?
선생님, 충돌 전에 MV고 충돌 후에 MV니까 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운동량은요, 벡터죠.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그쵸? 그럼 분명히 운동 방향이 그냥 다릅니다. 대놓고 봤을 때. 그쵸? 그쵸? 그러니까 물체 운동량은 변했어요. 보존됐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그쵸?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니은번 물체가 벽면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요거는 이제 그 예제 잘 따라오면서 학습 및 복습을 하셨으면 벽면이 주는 거 어차피 수직항력이다. 그래서 운동량은 어디만 변하냐? Y 방향만 변한다. 그쵸? 요걸로 그냥 해버리면 되죠. 그럼 충돌 후에 Y 방향 운동량은 MV. 자, 요게 30도니까 세타 옆쪽 사인 30도 될 거고요. 그쵸? 충돌 전에 Y 방향 운동량 MV, 요게 또 30도니까 사인 30도. 요렇게 되죠. 그럼 2분의 1 MV, 2분의 1 MV인데 방향이 반대니까 요거 얼마? MV만큼 변했죠. 그래서 틀렸다. 자, 마무리 티귿. 물체가 벽면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방향은 충돌하는 순간에 비스듬히 충돌을 하던 말던 충격은 면과 수직하게 받는다. 따라서 물체 충돌 과정에서의 알짜임이 얘니까 Y방향 플러스 Y방향으로 속도도 변하고 순간적인 가속도도 생기고 운동량도 변했겠죠. 그쵸? 그리고 그게 충격량의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수직하게 힘받아 라는 거 그거 좀 잘 복습해 주세요 라는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5번 문제인데, 자, 물체가 수평면에서 그리고 이제 A, B 빼고는 수평면에서 마찰은 없어요 라고 했고요. 직선 운동을 할 거랍니다. A관 진행하는 동안에 F1의 운동 마찰력이겠죠. 미끄러지고 있었으니까 받았을 거고, 그리고 B 구간 통과할 때는 F2의 운동 마찰력을 받았어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약간 포인트가 뭐냐면 문제 조건에서 마찰력을 받는 시간은 같다. 자, 그리고 또 써먹어야 되겠네요. 운동 에너지가 P에서가 Q에서의 36배다. 그럼 Q를 뭐 K라고 두면 여기가 36K다. 요거네요. 그쵸? 그리고 요 A, B 구간에서 각각 감소한 운동 에너지가 9대 7이다. 그러니까 A 구간에서 감소한 거 2A라고 되어 있고 B 구간에서 감소한 거 2B라고 되어 있는데 요 감소한 운동 에너지의 B가 9대 7입니다. 이게 다소 복잡해 보이는 이런 조건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죠. 자,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요 구간의 마찰력 F1, F2의 B는 어떻게 되는가? 자, 요거 이제 일과 에너지의 연습용 문제로 리뷰 테스트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해설지하고 해설 자체는 제가 일과 에너지 1에 대한 걸로 정리를 해가지고 쭉 설명을 드리고 해설지도 그걸 만들어 놨는데 제가 해설지에다가 별해라고 둔 거 있죠. 그거는 이제 이 문제 풀고 계시는 분들에 한해 가지고는 그것도 좀 자기 걸로 소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대놓고 사실 이제 알짜임과 시간에 대한 조건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럼 알짜임에 의한 충격량의 운동량 변화량이다 당연히 써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조건이 운동 에너지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2n분의 p제곱이라는 운동 에너지 그 표현 방법을 선택을 해가지고
식을 좀 구성을 해서 요거를 한 거죠. A 구간 같은 경우에는 F1 곱하기 T, 그쵸? 요게 A 구간에서의 운동량의 변화량. 그리고 B 구간 같은 경우에는 F2 곱하기 T. 여기가 B 구간에서의 운동량 변화량. 근데 이거를 만약에 같은 기호로 표현을 할 수 있으면 직관적으로 딱 몇 대 몇이 그냥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은 별애가 더 짧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과 에너지 쪽의 리뷰 테스트이다 보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선은 1쪽으로 접근을 하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대놓고 A 구간, B 구간에서의 알짜임이 각각 운동 마찰력 F1, F2고요. 또 운동 에너지 등이 조건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메인 테마는 알짜임에 의한 일이 알짜임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야. 요거를 좀 쓸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운동 에너지 기본 정의가 2분의 1 mv제곱이다를 알고 있기 때문에 36kK라는 거 속력을 표현을 하자면 1과 6이 되겠죠. 아이고, 똑같이 V라고 썼네. 그래서 끝 지점 Q에서의 속력을 V라고 두면 P에서의 속력은 6V가 돼야 될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래서 B에서의 운동에너지 감소량 같은 경우를 V 알고 있기 때문에 V 기호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감소했다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크기로 표시를 할게요. 큰 거에서 작은 걸 뺄게요. 그럼 2분의 1 질량 모르니까 그냥 m이라고 두고 36v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 제곱. 그래서 2분의 35 mv 제곱이죠. 이 B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2A하고 2B하고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2A 갖다가 써먹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럼 2A 같은 경우는 2B에다가 7분의 9를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거 곱한 게 요거 곱한 거랑 같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그래서 어쨌든 뭐 식으로 한번 써보면 2분의 35 mv 제곱 곱하기 7분의 9가 됩니다. 그럼 요거 일단은 뭐 문제 조건에 있는 걸 이렇게 서술을 해놓긴 했는데, 오케이. 자, 그러면 분명히 A 구간 통과한 직후의 속력은 P하고 거긴 마찰 없기 때문에 똑같으니까 6V거든요. 즉 36K거든요. 그럼 A 구간 통과하기 이 전의 속력, 직전의 속력, 요건 모르겠어요. V 프라임이라고 둘게요. 그럼 여기 조금 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거 크기로 표시했으니까 절대값으로 표시를 할게요. 그럼 2분의 1 m v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36v 제곱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5고 2는 어차피 공통으로 갖고 있는 거니까 45가 나와야 되겠죠. 그쵸? 그럼 여기에다가 45를 더해줘 버리게 되면 즉 얘가 81v 제곱이 돼요. 따라서 속력은 9v 이렇게 될 거예요. A 통과하기 직전의 속력은 9V다 라는 거를 우리가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근데 나 이제 일과 에너지로 풀 거니까 F1과 F2의 크기에 비해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A 구간에서 R자임이 한 일은 F1 곱하기 A 구간의 길이, 변이 구해야 될 거고, 일단 당연히 이제 마이너스 1을 했을 거고요. 마찰력 왼쪽이 운동하는 거는 오른쪽이었으니까.
요게 2a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f2 곱하기 b 구간의 길이, 요 당연히 또 마이너스 1을 했을 거고요. 요게 2b가 될 거고요. 그쵸? 그럼 나 필요한 게 뭐냐면 이 SA하고 SB의 길이도 알아야 되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얘가 V 프라임이 9V라는 것도 알아놨어요. 그쵸? 그럼 이렇게 되네요. A 구간 같은 경우는 t 동안에 요거 9V로 스타트 끊어가지고 끝나는 속도가 6V죠. B 구간 같은 경우에는 역시 동일한 시간 t 동안에 6V로 스타트해서 V로 끝나죠. 그럼 여기서 뭐가 들어가냐? 등가속도 직선이기 때문에 평균 속도 바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 A 구간의 평균 속도는 2분의 15V가 될 거고, 요 구간의 평균 속도는 2분의 7V가 되죠. 요거 곱하기 운동 시간이 등속도로 간주할 수 있는 속도니까 SA와 SB가 돼버리는 거예요. 숫자가 좀 다소 지저분하기는 하지만 SA에는 비교하자면 15, 2분의 1은 공통이니까 란 숫자가 보이고 SB는 7이 보이죠. 그래서 SA하고 SB하고 15대 7이에요. 그냥 뭐 난 B만 구할 거니까 15, 7이라고 대입하지 뭐. 그럼 2A 요거 2분의 35였죠. MV 제곱 생략합시다. 그 다음에 2B 2분의 45였죠. 그쵸? 그럼 이제 F2분의 F1이 나오죠. 나누기 양변해버리게 되면 일단은 7분의 15 오른쪽으로 넘길까요? 15분의 7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우변은 45분의 35 요렇게 되네요. 맞나? 뭐 일단 뭐 끝까지 계산을 해봅시다. F2분의 F1 7분의 15 15분의 7 45분의 35 왜 이렇게 자신이 없지? 59 35 57에 35 뭔가 이상한데. 어디가 뭐가 이상할까요? 다시 밑에다 한 번만 더 쓸게요. F1 곱하기 15가 2A니까 2분의 35 이걸로 쓰지 맙시다. 그러니까 이걸로 써니까 헷갈리네. 이거 어차피 얘가 9대 7이잖아요. 여기가 틀렸구나. 이게 2분의 45고 이게 2분의 35네. 그냥 9대 7로 쓸게요. 9대 7. F2 곱하기 7이 이렇게 돼야 되겠죠. 따라서 F2분의 F1은 15분의 7 곱하기 7분의 9가 될 거기 때문에 5분의 3. 아이고 힘들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다시 한번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충격량, 알짜이미안 충격량이 운동량 변화량이야를 이용하는 게 뭐가 없냐면 그 A 구간과 B 구간의 길이를 구하는 단계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훨씬 좀 짧습니다. 그것도 가능하면은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